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데요. 학원을 잘 다니다가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현재 다니던 학원을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집에서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인을 좀 받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민성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꼭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공부하는 자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사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사교육에 묻혀가지고 아이들이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걸 공부하거나 아니면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주도 학습은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나한테 필요한 것을 꼭 배우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가고요. 내 목표와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개그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개그도 이 여러 명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같이 짜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혼자 막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둘 중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짜는 스타일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이디어가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이고야, 이거는 네. 자기주도 학습은 좀 위험하다라는 네.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게 자기주도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협업이 필요할 때는 협업을 하고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게 자기주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공부를 운영해 나가는 거. 그렇죠. 공부라는 것을 내가 운영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 자습.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을 끝까지 아이를 믿고 밀어줘도 되는지 혹시나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를 직접 만나서 올바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때마침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6학년 김예원 양을 소개합니다. 어서 와. 형 갔다 왔어?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 정말 사이 좋죠? 어머니가 또 간식부터 이렇게 또 네. 챙겨주시네요. 아 부럽네요. 왜 어머니가 저런 거 잘 안 해주세요? 잘 안 해주세요. 다 찾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부러워요. 핸드폰만 보지 말고 뭐 보는데. 예원이네 고민은 무엇일까요? 학원에 안 가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보낼 때하고 다르게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학원을 다시 보내야 되나? 학원에 또 보내게 되면은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신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방향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궁금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예원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조차 없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저걸 종합반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전 과목을 한 학원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대답조차 힘든 걸까요?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엄마. 학교보다 학원 숙제가 훨씬 더 많죠. 요즘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지쳐서 들어오니까 시간이 없고. 그 학원에서 이제 쉬는 시간도 얼마 없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점이 힘들었어요. 늦게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랑 잘 좀 상의를 해서 학원을 끊게 됐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원아, 오늘 뭐 숙제는 있어? 그럼 얼른 다 먹었으면 가서 숙제 먼저 해놔. 응? 학원을 그만둔 후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시간을 꾸려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노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것 모두 예원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딱 보면. 그나저나 자리에 앉자마자 문제부터 푸네요. 예원아, 계획표 같은 건 따로 없어? 뭐 하루는 수학, 국어 하면은 다음 날은 그 사회나 과학 하고
따로 계획표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해? 두세 번 한데 한 번 할 때 2,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학원에 다니지는 않지만 나름 규칙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예원이. 수학 문제집은 일주일에 10장 정도 풀고 있다네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일주일에 문제집 한 10장? 이건 좀 적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턱없이. 턱없이. 네. 공부량에 대해서 예원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학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숙제도 있고 틈틈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는 양보다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학원에 비해서는 좀 적으니까 제가 규칙적으로 잘 지키지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래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공부량이 줄어들어서일까요? 점점 떨어지는 성적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예원이. 때문에 요즘에는 집중도 잘 안 된다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딴 생각하는 느낌도 있는데요. 아니, 어려운 걸 만난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 방에 혼자 있어서 초등학생이 열심히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행학습 없이 복습만 하는 예원이. 특히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수의 나눗셈 부분. 이제 점점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나눗셈, 곱셈 이것도 다 커지고 그 방법이 복잡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네. 소수점 계산이 조금. 예원이의 수학 선생님은 바로 답안지.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는 답안지를 참고해 보기도 하지만 점점 혼자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된다는 예원이. 게다가 요즘에는 수학 공식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네요. 수학 공식이 이제 막 6학년 정도는 많이 나오나 봐요. 네, 6학년이 되면 5학년에 나왔던 거에 몇 배의 공식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수학이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라 외우는 문제로 느껴지면서 더러 겁이 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원이 역시 공식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외워도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다네요. 하지만 공식을 빼놓고 수학을 논할 수는 없는 법. 제가 암기 쪽을 좀 어려워하는데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헷갈려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30분간의 수학 공부가 끝나고 다른 공부를 하나 했더니 휴대폰을 손에 드는 예원이. 다행히 공부할 때는 휴대폰을 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꿀맛 같은 이 시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네요. 예원아, 다 했니? 다 했어.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틈틈이 휴대폰을 하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하루 3시간이 훌쩍 넘는다는데요. 꾸준히 해. 하다 말다 하지 말다. 응? 이것 좀 그만 보고. 언제까지 예원이를 믿고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엄마. 이쯤 되니까 문제점도 보이고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시죠. 이대로 둬도 되나 싶고. 그 학원은 가기 싫고 공부는 아직 집에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궁금해요.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혼자서 이제 터득할 수 있게끔 놔둬봐 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시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예원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오늘 주인공 6학년 예원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그 6개월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고 나서 성적이 조금은 떨어져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 자기주도 학습이 예원이한테 정말 맞는 방법이긴 한 건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한 상태예요, 네. 예원이가. 뭐 공부는 스스로 하고 싶다고 분명히 표현은 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만나면 좀 집요하게 몰고 늘어진다거나 좀 끈질기게 한다거나 그런 욕구나 어떤 동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학습을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했을 때 예원이 입장에서 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죠. 공부하는 동기도 없죠. 네. 근데 무작정 학원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마치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러고서 그냥 항해를 시작하거나 사막으로 들어간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난 아이들을 말에 듣고 뭘 결정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 대책 없이 얘기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그다음에 목표의식도 강하고 계획 세우고 계획을 점검하는 능력도 있는 아이들한테만 주어지는 또 다른 능력인데 그거를 다 배우고 나서 이제 혼자 해야 될 거를 자기도 학습할 준비나 체력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6개월 동안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마도 막막, 아이도 막막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점을 그 체크해봐야 될지 김희진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 친구는 지금 사실은 편해요. 편하죠.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편하죠. 상태거든요. 예. 근데 성적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엄마의 걱정이 투영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걱정이 되는데 몸이나 이런 마음은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학원을 그만둔 까닭이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관찰 카메라를 보니까 정말로 공부에 지쳤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지금 언뜻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반드시 고쳐야 될 거 3가지는 있습니다. 아, 네. 우선 먼저 계획을 분명하게 짜야 돼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 친구들일수록 분명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자신만의 연습장과 오답 노트가 꼭 있어야 돼요. 문제집 말고 내가 공부를 한 흔적이 남은 오답 노트와 연습장 꼭 준비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나의 부족한 부분,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꼭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시로 스마트폰 말고 책을 좀 읽어보세요. 요즘에 되게 재밌는 책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밤하늘의 숨은 도형 찾기, 책으로 읽는 마법의 수학 공식 또는 뭐 101가지 수학 실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진짜 책들이 재밌는 되게 책이 많아요. 많네요. 예, 제목만 봐도 재밌고 만화로도 돼 있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 보면서 개념을 좀 익히고 또 이제 학원에 가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럽다면 또래 학습 있어요. 주말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놀면서 어울리면서 하는 공부 그런 것 좀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혼자 자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강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을 끌어내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예원이 6학년이니까 충분히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과 이렇게 상의해서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눈빛이 살아있는지 어머니가 수시로 눈빛을 좀 확인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권투 선수들도 딱 제대로 맞고 나서 KO 되잖아요. 그럼 심판이 와가지고 눈부터 확인합니다. 애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다시 또 싸우게 하고. 아,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눈빛이 풀려있거나 뭐가 있으면 KO. 아니, 그 이렇게 의지의 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의식이죠, 의식. 그러니까 의식도 같이 보는 거죠, 겸사겸사.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후레쉬로 눈을 비춰가지고 애가 지금 의지가 있는지, 네. 의식이 있는지 이걸 좀 수시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정말 이게 방송 녹화할 때마다 이리 씨의 눈을 보고 이리 씨가 방송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PD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번뜩 드네요. 자, 일단은요, 우리 예원이가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의 성향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검사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평균 수준이고요. 네. 강점은 이제 공통성과 추론,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 아이고 약점이 연산이 약해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동기는 낮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공부 전략도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걱정은 우울짜증 불안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기는 싫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정말 심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든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수학 성취도로 가보면 현행도 낮은 수준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후행도 낮은 수준이에요. 전체적으로 학원을 다닐 때든 안 다닐 때든 별로
배운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그냥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풀이 보시면서 아이가 부족했던 점들도 많이 좀 눈에 보이셨죠? 네, 그 문제를 봤는데 수학 성취도 평가에서 30문항 중에 12문항을 맞췄거든요. 근데 눈에 띄게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이를테면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문제라던가 또는 소수의 자릿수 문제들을 계속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소수하고 분수를 조금 건드리기 전에 나눗셈의 개념부터 좀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보니까 도형의 넓이, 건넓이, 그 부피 구하는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댔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데 이제 도형이 나타나고 내용이 심화되면서 6학년이 되면은 도형과 관련된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보통 공식들은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하고 사각형 넓이를 외웠어요. 네. 그러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만 자르면은 삼각형이 그쵸. 나와요. 요 빈칸에 삼각형을 갖다 놓으면 사각형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사각형에서 삼각형 더하는 요런 것만 알면 바로 연결이 돼요. 평행사변형 따로, 사다리꼴 따로, 사각형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네.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 원인은 이 친구는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느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책을 권합니다. 책. 네. 수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지겹다. 엄마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재미있는 그 수학 영상 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그 개념에 대한 감을 좀 길러야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위험합니다. 네네. 도형 관련된 문제 혹은 도형 넓이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도형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도형을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틀리다 보니까 좀 두려움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간단한 곱하기 혹은 나누기 그런 기본적인 연산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15번 문제도 사실은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한 것이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문제에서 보면 이 넓이가 얼마인데 밑변의 길이가 얼마이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이 나눗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높이를 구해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도형에서도 이 넓이가 아니라 연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연산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5, 6학년 여자 어린이들한테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뭐냐면, 도형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이렇게 오려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물감으로 아주 고엽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한 1시간 정도 활동이 들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집중하면서 그걸 아주 그냥 예쁘게 장식해 놓을 수 있게 만드는 활동. 이게 그거하고 수학이 뭔 상관이 있지 않은데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한 3개월만 네네. 해보세요. 예, 그래서 집중도도 되게 높아지고 부담도 없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 한번 해보는 거 권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늘 항상 이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말을 안 하면 거의 5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다니느라고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막 여기에만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가 활동이라고 그러면 남자는 운동이 제일 좋고요. 여자는 수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네. 눈을 안 쓰고 머리를 안 쓰는 건 다 좋은 여가 활동이고요. 공부를 위해서 여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재충전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웹툰 같은 걸 보면 공부 자체가 눈하고 머리 썼잖아요. 또 눈하고 머리를 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눈하고 머리를 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여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가 시간 때 네. 이 서바이벌 게임장을 가는 거예요. 이 생존이 눈앞에 걸려 있는데. 군대처럼요? 네. 핸드폰이 잡을 새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스마트폰하고 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 전투 의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 강한 의지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제 요거 좀 힘들 것 같고 네. 저번에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예원이한테 어울리는 이 시간표를 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맞아요. 그래서 좀 정확한 좀 이 규칙적인 생활 계획표를 짜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 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가정하에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좀 해주실까요?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잘 상의를 해서 이걸 참고를 해서 정해보면 좋을 텐데요. 네. 하교하면 한 3시 반이니까 3시 반에서 4시까지는 이제 간식을 좀 먹고 어머니와 좀 대화를 하고요. 4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5시에서 5시 반까지는 이때 좀 숨통을 틔워주도록 스마트폰을 할 수 있도록 네. 여기 30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준다는 면에서 조금씩 사이사이 좀 그런 시간을 주어야 또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여유를 좀 주는 게 어떨까 하고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좀 자유 시간을 주되 이때는 스마트폰 없는 자유 시간. 네. 예, 그리고 뭐 동생과 뭐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7시 반에서 또 8시 반까지는 수학 공부, 부족한 수학 공부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인강이라든지, 네. 뭐 혹은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체를 혼자 하기 좀 힘들다면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8시 반부터 9시까지 약간의 또 스마트폰을 워낙 좋아하니까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다음 날 이제 학교에서 배울 것을 예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걸로요.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해 드렸던 것을 참고하셔서 예원이와 상의해서 이렇게 한 번의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 걱정하셨잖아요. 학원을 다시 보내야 할까요? 라는 걱정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어머님께서 좀 취해야 되는 엄마의 역할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종합학원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군데서 다녔으니까. 네. 왜냐하면 학교를 2번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유지해보고 과거에 덜 필요했던 걸 빼서 중간 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어머님과 예원이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면 예원이가 원하는 만큼 어머니가 시간을 주신 게 분명히 맞고요. 이제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많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 힘내시고 우리 예원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믿고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다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꼭 전해주고 싶은 예원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결정적 한방입니다. 학원을 단호하게 끄는 것처럼 공부를 끌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강의 추천하고요. 담임선생과의 상담 한번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따끔한 한방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다 들어주고 칭찬하고 이해한다. 그게 맞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핑계를 대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엄마의 따끔한 한방, 즉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계획해서 성공한 일을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두려웠지만 혹은 어려웠지만 결국 잘 해낸 것,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예원이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우리 김일희 씨의 회심의 결정적 한방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그 아이돌 CD를 보면서 자신감을 가져라! 오, 이겁니다. 또 뭐 자신감 회복, 이게 연결이 되네요. 비슷한데 뭐냐면은 그 친구가 수학 공식을 잘 못 외운다 그랬잖아요. 어려워했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돌 노래 그 굉장히 랩도 빠르고 가사도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외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되게 잘 외워요. 훌륭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외우는 걸 보면 수학 공식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또 빅뱅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빅뱅의 루저라는 곡을 한번 열심히 외워봤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왜 힘든지 알 것 같아. 뭐 이거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뭐 이거 겨우겨우 하긴 하는데 아까 앞쪽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뒤에 가서 아, 달라. 이게 그래요? 헷갈리거든요, 아, 사실은.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외우고 했는데 좀 잘 외워지진 않지만 이 수학 공식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잘 외울 거라고 믿습니다. 아, 나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네. 또 왜요? 그 루저라는 노래에 맞춰서 공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 줄 알고 아니, 가사 외우기도 많이 힘든데. 기대했어요 지금. 네? 가사 외우기도 힘든데 무슨 그겁니까? 아니 그런데 만약에 네. 그게 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그 노래에 공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붙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개발하시죠.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좋아요. 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오, 나오네. 그래, 이거 이게 딱 역시 나온다니까요. 나오네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와, 대박인데요? 하겠습니다. 야, 우리 예원이가요. 정말 오늘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공부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결정적 한 방, 또 따끔한 한 방이 필요한 이유는 엄마와 예원이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원이도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고 어머님도 조금만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